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건입니다. 자, 골드나이 투자법 마지막 8강입니다. 이 8강 강의는 금색식 강의라서 금색식에 대해서 뭐 조회가 깊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금색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열심히 여러분들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1강에서는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했고, 그 다음에 대형주 매매 기법,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분석법,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강은 이평선을 활용한 고수익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세력 심리를 활용한 호가 호의 전략, 그 다음에 7강에는 골드나이 종가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종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어떻게 시장 어떻게 보고 종목 어떻게 보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정점입니다. 이게 활용점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나이를 활용한 종가 패턴 금색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색식을 왜 하느냐? 종목이 한 2,700개가 좀 넘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이전에는 이게 이제 금색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모는 종이에 차트를 그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000년도 초에 대신증권에서 사이버스 트레이드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금색식이라든지 금색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종목을 패턴 금색식이나 이렇게 압축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고,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뭐 고도로 발전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2,700여 개 종목 중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직만 잘 짜놔 놓으면은 1강, 2강, 7강에서 말씀드렸던 좀 나쁜, 지금 현재 투자하기 좀 나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선택을 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금색식을 갖다가 세분화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종가 매매가 잘 안 되고 아침장에 시초가 매매를 잘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시초가용으로도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가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눌림목 금색식을 찾아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은 중장기 펀더멘탈 종목 위주로 해서 또 그런 종목들만 또 뽑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금색 조건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요즘 이제 시장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코스피 5천 위원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군들은 넣겠냐라고 하면은 또 금색 조건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용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 설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금색식을 만들 때 시초가 개장부터 급등하는 종목분들을 나는 골라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나는 종가용으로 한번 하겠다라는 먼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 아이디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중 단기 매매용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개장부터 급등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개장부터 급등하려고 하면 아침부터 수급들이 막 쏠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장 1분 내지는 3분, 5분 안에 거래량이 수급들이 쏠리는 종목들이에요. 전날에 100만 주가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5분 사이에 30만 주, 40만 주, 50만 주 터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침 시초가 매매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색식을 작성을 할 때 아침에 첫 분봉이라든지 분봉 조건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가부터 2일까지 강세확률이 높은 같은 경우는 이제 1강에서 7강까지 말씀드렸던 강한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눌림을 찾아 들어가는 패턴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장중 단기 매매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흐름이 나오면서
분봉을 돌파하거나 내지는 또 일봉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장기 종목을 설정할 때는 어떤 쪽으로 하셔야 되냐면은 기업의 재무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장기 주봉이나 월봉의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업황을 얻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은 아예 되질 않으니까 제외를 하시고 장기 분봉, 장기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탈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것도 아니고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니까 나는 외국인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창구 중심,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차익 매매라든지, 그 다음 비차익 매매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의 조건을 넣어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금색식을 딱 작성을 할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내용들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학습의 초점은 종가형 금색식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색식 작성을 위한 주요 안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금색식 작성에 대한 내용들은 뭐 각 증권사마다 다 있습니다만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조건은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키움 증권을 제가 지금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뭐 다른 미래에서 증권도 있을 거고 NH 대신 뭐 하나대투 뭐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키움 증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범위 지정의 난이 먼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런 쪽에 구분을 해서 하는 내용들이 있고 검색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종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뭐 아침장에 오전장하고 이렇게 나와봤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만 심란하게 만들죠. 나 지금 또 들어가야 되나 마나 이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검출되는 시간을 뭐 오후 2시부터 마감까지 이렇게 나누면 그전에는 안 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든지 시가총액, 주가 범위, 거래량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범위 지정만큼이나 자주 이제 들어가서 금색 조건을 넣는 거예요. 기준봉의 모습이라든지 호가,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내용들이죠. 여기 하나 말씀드리면 체결량 강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검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검증해서 또 실시간 검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주가 이동 평균이라든지 거래량 이동 평균 추세, 모멘텀 지표, 이런 이제 기술적 지표를 여러분들이 검색 조건에 넣어가지고 주가의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적산병이다, 흑산병이다, 뭐 이런 것들, 패턴은 그대로 그 조건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재무 분석 쪽에서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가 지표, PER, PBR, ROE 이 부터해서 뭐 유보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고 성장성, 안정성, 그 다음 손익계 상승, 대차 대조표, 재무 항목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지나치게 넣으면 종목이 안 나옵니다. 적정하게 검출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기계가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일감을 한 80% 정도만 주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관점을 하셔야 되고,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검색 조건을 있는 대로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개, 20개 정도에서 넣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 분석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세 순위, 기술적 순위,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게 화면입니다. 조건 검색 화면을 딱 여시면은
대상 변경이 있어요. 이거부터 이제 지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 검색식을 짜기 위해 제일 처음 하는 단계가. 대상 변경을 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업종, 포트폴리오 추천인데, 업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관심 종목군들이죠. 그 안에서만 찾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뭐 체크시고.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은 제외 종목,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우선주, 투자주의, 불성실, 뭐 환기 종목, 권리락, ETN, 뭐 ETF, 경고, 예고 종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관리 종목이나 투자 경고, 위험, 뭐 투자주의, 불성실 공시, 초저 유동성, 이상급등 종목, 경고, 예고 종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제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불량기가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 다소 위험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대상 변경부터 일단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보면은 범위 지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 범위 지정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코스닥, 코스피, 지수 등락, 검색 시간, 자본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시가총액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가총액, 주가, 범위, 거래량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본금도 있고 시가총액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 주가, 범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 영상에서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일란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어떤 조건이 되냐면 필터링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뭐 500억 이상, 그 다음에 50억 이상,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 1000억 이하는 안 본다. 이런 이제 제외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에서 뭐 예를 들어서 5일간 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얼마,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터링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가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주가 범위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주가 범위, 주가 등락률, 주가 비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거래량 비교, 5일 평균 거래 대금, 뭐 베타 개수, 체결 강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가 검색식을 할 때 양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봉. 양봉은 이제 어디에서 골라내야 되냐면 주가 비교에서 보시면 일봉전 종가 대비해서 양봉이라는 말은 영봉전 시가 대비해서 영봉전 종가가 높은 겁니다. 이게 이제 양봉이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검색 조건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자주 보셔야 돼요. 가격 조건이나 거래량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짜든지 간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 조건은 뭐 5,000원짜리에서부터 20,000원짜리까지만 보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등락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일 대비해서 적어도 센 종목이니까 7% 이상 올라간 종목을 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응용을 해서 보면 좀 종목이 좀 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그 끼에 대한 부분들은 뭐 60일간, 120일간 봤을 때 전날 대비해서 종가나 전날 대비해서 고가가 15% 이상 올라갔더라든지 그런 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 15% 이상 올라갔다, 1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는 대형주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조건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기간 내 기준봉 이런 내용들 쪽에 쭉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뭐 공매도 대차거래 이런 것들은 사실 20개 정도밖에 못 넣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베타 개수 체결 강도 있는데 요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주가 범위, 주가 등락, 주가 비교, 기준봉 이치, 평균 거래량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하고 스토캐스틱하고 MACD,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보는 지표는 여기에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 이동평균선하고요. 거래량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증가율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선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주가 이동평균선하고 그 다음에 추세지표, 모멘텀 지표, 채널 지표, 변동성 지표, 변동성, 그 다음에 추세, 채널, 그거는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가 이평 돌파라든지 이평 추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고 있다가 상승으로 터닝되는 시점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게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책을 짜기 전에 생각을 다 하고 계셔야 돼요. 그 A 지점에서 B 지점 쪽으로 터닝 포인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쪽으로 해서 골라 한번 내겠습니까? 이평 추세가 위쪽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죠. 간단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것을 골라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봉, 그러니까 20일입니다. 20일 전 이동평균선 추세가 횡보 이상,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0일 전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 그 다음에 횡보 이상 상승, 그 다음에 상승, 이렇게 고르면 요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추세, 이동평균선 돌파는 이제 골든크로스니까 쉽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넣을 수 있는 게 스토캐스틱하고 MACD하고 볼린저 밴드 정도 넣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RSI다 이런 쪽을 넣으시면 되는데 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MACD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보는 거니까 넣어주면 좋고요. 추세를 볼 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침체권에 있는가 과열권에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할 때는 주로 보면은 검색기에서 침체권에서 벗어나가지고 약간 터닝하는 쪽으로 보거든요. 그 주가를 갖다가 스토캐스틱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과열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 70 이상을 과열로 보고 그 다음에 30 이하를 침체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의 %K, %D의 값이 30보다 높은 그 다음 50보다 낮은 이쪽으로 1봉전, 2봉전에서는 윗단에 있다가 요런 쪽으로 이제 정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갈 수 있고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집어넣냐면은 범위 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값 자체가 이런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죠. 중심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범위 안에 있냐, 벗어났냐. 그러니까 범위 안에 있으면서 중심값을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점을 이제 대체적으로 골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조금 지금 제가 이게 설정을 하는 게 사실 이제 HTS를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하는 강의라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이동평균선 돌파 이평 추세, 스토캐스틱, MACD, 볼린저 밴드, 요거는 여러분들이 위치 파악을 할 때 넣어주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패턴 분석은 저는 검색식을 할 때 이 패턴 분석은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패턴 분석을 보면은 패턴의 정의, 기본적 캔들, 상승 반전행, 상승 전환행,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이죠. 샛별행이라든지 요런 것들 패턴을 집어넣은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점을 잡으려다 하면 샛별행 패턴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제 종가용 검색기나 이런 쪽에서는 주로 이걸 안 넣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패턴 검색기는 직관적으로 흑삼병 바로 들어갑니다. 모닝스타, 샛별행 이런 것들을 바로 넣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설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바로 넣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패턴 분석이 아니고 재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재무 분석인데, 재무 분석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냐 하면은 주가 지표,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 비율, 매출액, 유보율, 영업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조금 보완할 때 필요하긴 해요. 종가 매매 종목들을 주로 이제 그 매매를 하다 보면 시세만 쫓아서 가거든요.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 터지고 눌림폭 적당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물론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나 평균 거래량을 넣어가지고 보는 거는 왜 평균 거래량을 넣어가지고 보냐면은 며칠간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온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개별 급등주지만 정말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내용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속아낼 수 있겠죠.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용도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 여기에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주가 수익 비율 이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 넣으시라고 하냐면은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보통 뭐 특정 기업들이 부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은 보통 뭐 100% 미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PR을 넣는 거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보면 PR이 안 나와요. 아예 그 표시가 안 됩니다. 주가 수익을 낸 게 없기 때문에 수익 비율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걸러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자 보상 비율하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1배 이상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해서 내가 적어도 이자는 낼 수 있는 정도, 그게 이자 보상 비율 1배 이상인데 그건 돼야 되겠죠. 그걸 넣든지 안 그러면 PR을 갖다가 1배 이상 이렇게 넣어놓으면 적어도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필터링 조건에서 앞에 말씀드린 제일 첫 단에서 말씀드린 대상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 설정하는데 상당히 이제 필터링 조건에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위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 좀 좋아요. 특히 이제 당일 매매나 내지는 종가 종목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저도 이걸 보긴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전날 대비해서 주가 등락률 뭐 100을 내놨습니다. 100 아니고 주가 등락률 뭐 1등에서 10등까지 가면 거의 상각한 것들이니까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 10등에서 뭐 20등 사이 내지는 거래량 순위에서 뭐 20등 안에 그 다음에 회전율이라는 거는 단기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 외국인 순매수,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으로 MACD 순위 상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활력 있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의 순위를 보면서 우리가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또 종합적으로 보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터링에 대한 내용들인데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짜다 보면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조건을 주면은 종목이 뭐 20개에서 뭐 30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시가총액이라든지 주가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량, 주가 등락률, 이동평균선 이격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필터링에서 여기에 20선인데요. 주가 여기서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는데 또 여기에서 20선이고 주가 여기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요거는 또 적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격도 21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요거는 뭐 한 7%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3% 정도 된다고 하겠고요. 7% 정도 벌어지면 조금 부담이 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주면서 종목을 20개 정도 해서 뭐 10개, 10개에서 많다, 5개, 7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검색기를 짜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내용들은 또 좀 아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영봉이 뭐냐? 영봉. 영봉은 당일 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일. 영봉은 당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은 전일입니다. 일봉은 전일이고 이봉은 전전일입니다. 삼봉은 전전전일.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영봉전 하면은 이게 당일이고요. 일봉전은 전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검색 조건을 거래량 조건하고 가격 조건하고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어요. 검색 조건하고 가격 조건하고 두 개를 넣어놨는데 이게 엔더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은 자,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 엔더.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원 이상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 A, B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엔드는. 그러니까 20만 주 이상이고 5,000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종목이 20만 주 이상은 되는데 4,900원이다 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엔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화 조건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20만 원하고 5,000원 이상이에요. 아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2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서 20만 주는 안 되고 5,000원 이상이면은 또 5,000원 이상인 거 때문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머리가 좀 아픈 게 있어요. 어떤 게 머리가 아프냐면은 지금 사실 이제 종가 매매가 보통 우리가 이제 KRX가 3시 30분에 끝나죠. 3시 30분에 끝나고 정상적으로 볼 때는 6시에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거래가 끝나고 나면은 이 길로 넘어가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3시 30분에 KRX 거래가 끝나면 그 시세를 바탕으로 해서 8시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800개 종목 정도가 거래가 돼요. 근데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거래되는 800개 종목은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까? 그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코스닥의 주력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로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 그런데 그 종목군들이 보면은 자, 종가 검색기에서 검출이 쫙 좋은 종목이 돼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8시까지 거래가 되면서 그냥 좋은 거 다 반영하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직장에 나오셨다가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퇴근했다가 사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8시부터 개장이 되면서 8시 50분까지 치고받고 난타전이 나오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머리가 아파서. 그럼 여기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그 종목을 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낌표하고 낫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A를 만족하지 않는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키움증권 쪽에서는 KRX하고 그 다음에 통합호가,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그걸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원이 안 돼요. 지원이 안 되는데 요 조건을 넣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느낌표 이렇게 대상에서 보시면은 KRX, NXT하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NXT 치고 느낌표를 치면은 NXT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A를 만족하지 않을 때 참이죠. 그죠? NXT를 치면은 KRX 종목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장 마치고 3시 30분에 마치고
6시까지 시간에 거래해서 거래되는 종목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넥스트 트레이드 생기기 전의 모습이에요. 요걸 넣으면은 아침 8시까지 치고받고 하는, 저녁 8시까지 치고받고 하는, 그 다음에 아침 8시에서 8시 50분까지 치고받고 하는 넥스트 트레이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조건에서 요것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괄호가 있는데, 괄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 그러니까 영봉전 조건하고 and, or와 not, 그 다음에 괄호, 여기에 대한 조건식을 구성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근데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검색식을 작성했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니 간에 검색 조건을 보시면은 이 조건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리고 로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아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검증 작업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검출을 이제 한번 그 검색식을 짜봤어요. 짜보고 나서 검증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는가? 만족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수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링 조건을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차트를 딱 하나 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거꾸로 역사를 내서 그 조건이 나오도록 검색식을 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검증을 통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검출된 종목의 이길 성과를 확인하고 원치 않은 종목이 검출되면은 수정 작업을 통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지속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검증 작업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다른 특별한 검색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5월 19일 날 보면은 전체 3개가 나왔습니다. 랩시노믹스, 워닝홀딩스, S에너지. 그러니까 요 검색식은 여기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검출이 돼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워닝홀딩스, S에너지 뭐 마찬가지.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검출되는 조건이라는 것은 대충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5월 20일 날 보면은 킵스파마, CCS,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CCS가 되겠는데요. CCS도 여기에서 검출이 됐네요. 검출을 해서 이 길이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종가용 검색식인데, 강한 어떤 시세 탄력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이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 이게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가 검출이 됐는데요.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보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6개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더 조건을 앞에 이제 거래량 조건, 시가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절을 통해서 종목들을 제껴서 제어를 시켜서 나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적용 검색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강에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겁니다. 추세 전환, 단기, 중기, 골든크로스, 선양봉, 거래량 증가, 급등 이후 눌림목, 테마 형성, 이거는 제외하고 요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이디어를 작성을 해야 되죠. 앞에 이제 그 검색 조건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좀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다 설명하는 건 저로서도 무리가 있고 뭐 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검색 아이디어가 소형주는 제외하려고 한다. 지나치게 거래 안 되는 거 해봤자 난 팔지도 못한다.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양봉을 공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양봉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양봉이 아니죠, 그죠? 양봉, 그 다음에 양봉, 그 다음에 양봉. 요 조건이죠, 그죠? 천양봉. 그러니까 전날에 캔들은 양봉이는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넣냐면은 아까 이제 적산병이나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과열이 나와서 시세가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조정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제끼고 천장봉을 공략을 한다. 그 다음에 급등한 상태보다 급등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종목을 포착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터링 조건을 상당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격도, 각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배열도부터 정별되어 있어 고점에서 양봉 나오는 것들은 제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추세는 횡보 이상 상승으로 시장보다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저점권이라도 하더라도 상승이 며칠 진행된 종목은 제외한다. 예, 라는 이제 내용들인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주가가 쭉 빠지다가 올라오는 것들, 그다음 빠지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 예, 이런 위치에 있는 것들을 일단 한번 검색 조건으로 찾아보자. 예,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대상 선정을 했죠. 예, 대상 선정을 했고, 이렇게 작아서 보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검색 조건에서 첫 번째가 시가총액 현재가 기준에서 지금 1000억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봉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5일간 평균 거래 대금이 20억 이상. 20억 이상. 예, 그 다음에 주가 비교가 양봉을 잡아내야 되죠. 양봉을. 여기입니다. D 항목이 되겠는데요. 양봉을 잡아내야 되니까 영봉전 시가가 영봉전 종가보다 종가가 높아야 돼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야 돼요. 그게 양봉입니다. 그 다음에 1 캔들 연속 발생해서 여기에 보시면 EF가 있습니다. 자, 1봉전 3봉 연속 양봉 발생, 0봉전 3봉 연속 양봉 발생, EF는 전부 다 앞에 느낌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납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양봉이, 그러니까 1봉전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날까지 해서 양봉이 계속해서 나왔던 3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고, 금일까지 계산해서 양봉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집어넣어 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가 대비해서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29.5% 이하, 이거는 왜 넣어놨냐 하면은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검출돼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제외하자. 이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격도가, 이동평균선 이격도가 3% 이내 근접 1회 이상. 3% 이내. 조금 이제 너무 올라간 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추세가 이봉전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입니다. 상승 내지는 보합 추세 1회. 그러니까 이봉전에서 상승 쪽이나 보합 이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전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영봉입니다. 그럼 여기가 1봉이고 2봉인데 내려오다 2봉부터 해서 행보 내지는 상승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추세를 지금 제가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7% 이상입니다. 7% 이상. 7% 이상을 집어넣어 놨고, 거래량 비율이 일봉전 대비 영봉전 거래량 비율이 200% 이상, 2배 이상 나오는 종목군하고,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이 고가 대비해서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마이너스 1.5% 이하.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요런 것보다 올라가다가 조금 눌림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 아까 이제 종가 검색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게 강한 종목을 찾고, 7강에서 말씀드렸죠. 강한 종목을 찾고 거기에서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눌림 터닝 포인트를 잡는 걸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기간 내 등락률이 60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단일 고가 10% 이렇게 해놨습니다. 10% 같으면은 뭐 대형주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보통 뭐 60봉이나 120봉 이내에서 15%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개별주들만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앱 밑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분봉 조건을 넣어놨잖아요. 그 분봉 30분봉 조건에서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쪽을 조건을 넣어서 저점에 있는 것을 뽑으면 되는데 그렇게 뽑으면 이제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와요. 일봉 조건에서 분봉으로 딱 넘어가서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종목이 지금 요것도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 하나 나오는데요. 그 조건을 넣으면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 5에서 6개 정도 요 정도 나오면은 뭐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넣어서 보니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이제 그 조건을 이제 딱 짜가지고 넣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증 작업을 해보야 되는 겁니다. 요 조건을 했을 때 역대,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나왔을까 보면은 6월 2일 날 쪽에 검색 시점을 6월 2일로 봤을 때 종목이 5개가 나왔습니다. 5개가 나왔고 4개 올라갔는데, 예, 물론 그 뒤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떤 게 나왔냐면은 솔트룩스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 조건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으로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맞는지 잘 보셔야 돼요. 솔트룩스가 나왔고 웹캐시가 나왔고 DB하이텍, 원텍, 넥스트 바이오메디카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한참 많이 올라갔죠, 이게. 예, 한참 많이 올라갔는데 요 솔트룩스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검색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검색이 우리가 방금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조건 명만 불러드렸습니다. 불려드렸는데 그걸 보면 지금 전날 캔들이 음봉이 나왔죠. 예, 음봉이 나왔고 지금 양봉의 조건에서 20선, 요게 이제 20선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3% 정도, 요 정도 라인이고 그 다음에 추세가 위쪽으로 돌아섰고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2배 이상 충분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표나 이런 것들 저점권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급등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위치를. 그래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분봉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캐시도 지금 여기에서 나왔죠. 자, 전날 음봉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예.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조건이 형성이 돼 맞아지면은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네. H 구간에 있죠. H 구간. 이평 이격도가 1일 일봉전 종가, 영봉의 일봉전 종가 3% 이내 근접, 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봉절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음봉 나왔을 때 21선하고 주가하고 위치가 3%, 이격이 3% 이내. 예, 맞죠? 요것도 맞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 요런 내용들. 그 다음 DB 하이텍도 맞죠? 예, 그리고 나와서 급등이 나왔고. 이 구간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 구간을.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6월 5일 날 보면은 심텍하고 테스, 동성 하이텍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심텍도 여기 나왔죠. 여기에서 이격이 요 정도 나왔고, 거래량 증가되고, 나왔고, 주가 올라가고. 심텍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출 종목에 대한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검색 조건에서 아까 이제 여기 연두색으로 된 게 20일 이동 평균선이 되겠는데요. 요 20일 이동 평균선이 위쪽으로 전환이 된, 그러니까 횡보 이상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지, 요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로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이전 시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변해가지고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 시점에서 매수는 안 좋다. 우리가 보면은 적산병이 나오면 강한 상승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눌림목을 사시라는 거지. 여기 3봉 끄트머리에서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종가 매수는 이거는 여러분들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날 음봉이거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꼭 음봉만 또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물론 이제 이 검색 조건에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아예 규정을 해서 넣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양봉이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한 2% 정도 올라갔어요. 2%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연속 양봉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양봉, 음봉 나왔다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2연속 양봉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장대 양봉 하나로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검색식에서는 요 조건을 철저하게 이런 조건을 넣어버리면 안 나오게 됩니다. 안 나오게 되는데 실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다 보면은 요런 조건들은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될 경우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A에서 N까지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뭐 엔드나 오아나 낫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검색 조건이 사실 이제 이게 조건이에요. 이거는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건 조건의 조합인데요. 여기에 조건의 조합도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의 조합을 잘 보셔야만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저의 의도가 여기에 정확하게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엔드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엔드도 있고 이게 BC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BC부터 먼저 하고 D, 엔드, 그 다음에 E 앞에 그리고 엔드, I 앞에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요렇게 전부 다 not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종목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가총액하고 그 다음에 BC 구간 평균 거래량하고 요런 내용들을 갖다가 엔드를 OR로 바꿀 수가 있겠죠. OR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하고 전체적으로 평균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OR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바꿔가면서 전반적으로 종목수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예, 늘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총에 대한 내용들을 1000억 정도로 봤는데 1000억이 아니고 뭐 500억 이상 개별주들도 요즘 또 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50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종목수를 조금씩 이제 늘려가시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넣을 거는 아까 이제 재무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재무 분석에 대한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PR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예, 이자 보상 비율, PR, 그 다음에 유보율도 좋습니다. 유보율도 넣고, 예, 부채 비율도 넣어가지고 일정 수준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도저히 이런 것들은 나는 매매 안 해. 더 차라리 내 수익을 안 봤으면 안 봤지 안 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총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20개입니다. 20개. 예, 20개이기 때문에 20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됐던 종목에 대한 내용들인데 사례 2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 여기 사례 2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밀집 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중장기 종목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향후에 이제 무료 방송이라든지 그다음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골드나잇 투자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패턴들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처럼 여기 200선부터 해서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밀집되어 있는 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이 평균격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선, 120선, 200선. 자, 50, 60. 그 다음에 50, 120. 자, 50, 200. 60, 120. 그 다음에 120, 20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평균격도를 3% 이내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모이자 노래하자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가 이제 하락세를 어느 정도 먹고 밀집이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스코 DX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여기는 제가 지금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예,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맞게끔 여러분들 검색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짜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투자에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예, 검색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강에서 8강까지 시장 분석부터 해서 검색식까지 참 상당히 이제 큰 그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뭐 저로서는 현재까지 아직까지 부족한 게 좀 많습니다만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8강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